프로젝트 당신도 몸신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오늘. 몸신의 탄생이 만들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몸신의 탄생 정은아입니다. 유민서입니다. 황홀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믿을 수 있는 건강법 알려주실 분들 또 와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몸신을 네. 만드는 사람들, 몸신 메이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자, 뭐 누구나 따라만 하면 몸신이 될 수 있는 건강법 저희가 매주 확인을 하고 그 결과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건강법 어느 분이 준비하셨을까요? 네, 접니다. 접니다. 두 분이 함께. 두 분이 힘을 합쳐 준비한 내용은 어떤 프로젝트일까요? 오늘의 주제 네. 설명드리기 전에 사진 하나 보실까요? 화면 보시죠. 네. 골드가 이거 골다공증 이거 알아요 이거. 뼈 구멍 숭숭 뚫린 거 이게 바로 골다공증 사진이잖아. 네, 맞습니다. 뼈의 단면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골다공증은 보시는 것처럼 뼈에 구멍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알고 계신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뼈에 구멍이 생길 정도로 약해져서 골절이 되기 쉬운 질환을 뜻합니다. 골다공증 골절은 3초에 한 명씩 발생할 정도로 흔하고요. 심지어 골다공증이 생기면 뼈가 어디 한 군데만 약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 군데가 부러지면 다시 부러지는 재골절이 무려 50%에 달할 정도로 골절이 골절을 부르는 질환입니다. 하하. 그런데 증상이 없어서 부러지기 전까지는 그 위험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위험한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프로젝트는 낙상을 막고 골절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골밀도를 업해서 골절을 막는 골업 골막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골막. 소름 끼치는 게 어떻게 이렇게 나랑 잘 맞나? 오늘 사우나 이모님들의 주제가 팬티 입다가 그 금 가가지고 난리가 났다. 넘어져가지고? 네네. 넘어졌다 빼고 말하면 어떡해요? 그냥 팬티 입다가 예, 어디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요. 이번 몸신의 탄생 도전자가 역대급 좀 어려운 분이었다고 합니다. 어려워? 네, 그래서 아주 쉽지 않은 과제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 몸신 메이커스들에게도 사실입니까? 보통 우리가 골다공증 평가 수치로 골밀도를 보잖아요. 지금껏 출연자 중에 가장 안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골절 초고위험군에 속하는 수치라 고생을 좀 했는데요. 그 정도입니까? 고생을 좀 해서 그러면 어떻게 결과는 좀 미리 실패라고 미리 하시는 건가 지금 혹시 역대급 결과 보장하겠습니다. 예. 정말요? 결과 보정한다고요? 역대급 도전자의 역대급 결과. 예? 가장 안 좋은 케이스. 이 정도 수치면 80대 할머니의 80대 할머니의 80대? 뼈 나이가. 책임지고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거죠. 1달 정도 어려지고. 이게 되네. 이게 되네. 그 역대급 시련을 남겨주신 그분 누구신지 만나보시죠. 어머, 우리 또 우아하신.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신가요? 색깔 이쁘다. 화실이 있으시네요, 개인. 머리 핑크색이신 거야?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 미대생 아니에요? 저기 미대생다운. 젊은 분. 허리. 어머머머. 되게 젊어 보이시는. 진짜 젊어 보여.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60세 강수현입니다. 제가 고질병이 있어요. 네, 그게 제가 골다공증이 좀 아티스트시라서 50대 하고 다니시는 초반부터 것도 젊게 하고 있었거든요. 다니시네요. 근데 그때는 이제 무시하고 살다가 55세, 54세 정도 됐을 때 병원에 가니까 이제 정말 중증으로 온 거예요, 골다공증이. 근데 그때부터 이제 병원에서 주사를 간간히 맞기는 했는데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겉보기에 저같이 환자인 사람보다 멀쩡하신 분들이 병 키우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림 그리는 게 노동이에요, 사실. 진짜 힘들어요. 그것도 예. 그래. 일단 검사 결과 같이 볼게요. 네.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 검사를 허리하고 고관절 이렇게 두 부위에서 했어요. 지금 이제 강수현님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이제 여기 아래 여기 빨간색 구간이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빨갛게 시작. 그걸 우리가 이제 수치로 볼 때 T 점수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T 점수로 볼 때
T 점수가 제일 나쁜 게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2.5부터 우리가 골다공증으로 보기 때문에 어구야. 골다공증에 해당이 되고 마이너스 3점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꽤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에요. 마찬가지 이제 고관절도 보면은 마이너스 3점, 아, 네, 3점으로 꽤 많이 낮아진 상태가 되고요. 이 정도 수치면 이미 꽤 거의 뭐 환자시구나. 80대 할머니의 평균 수치 정도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겉보기에는 지금 제 나이보다 한 20년 더 나이 들어 있어요. 네. 충격 받으신 것 같아. 할 말을 잃으셨어요. 겉으로 봤을 땐 문제도 없어 보일 것 글쎄요. 같거든요. 20살, 80살 차이 이건 너무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제 나이보다 20살이 더 많다. 뼈 나이가. 아, 야. 충격인데. 예, 오늘 도전자분 3주간의 프로젝트 마치고 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밝으신데 목소리에도 힘이 빡. 결과가 좋은가? 저희가 진단 결과에 조금 놀랐거든요. 처음에 많이 놀라셨죠? 네, 많이 놀랐어요. 어. 제가 그 50대 초반에 골다공증이라는 소리를 듣긴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7, 8년 정도 지났는데 어느새 80세가 됐다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럼 80대 진단을 받으시고 따로 치료나 관리 같은 거 안 하셨어요? 6개월에 한 번씩 골다공증 주사를 맞았어요. 네. 3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도 맞았고요. 네. 그런데 더 많이 나빠졌더라고요. 어허, 아니, 주사를 맞고 그랬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이런 거는 담당해 주신 그 의사분이 문제인 거 아닙니까?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뭐 이 이상 또 뭘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어떻게 된 된단 겁니까? 말이죠. 네. 의사 선생님. 의사들도 억울한 게 좀 있습니다. 아, 해보여요. 네. 네. 병원에서 주사 맞는 건 하셨는데 네. 정작 중요한 건 안 하셨어요. 도전자뿐 아니라 대부분이 같은 상황으로 골다공증을 진단받고도 방치하다가 골절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사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렇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예, 진짜 예. 중요한 게 따로 있네요. 자, 그렇다면 80세 뼈라고 진단하신 분이 바로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지금 현재 이 도전자의 몸 상태, 뼈 상태는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실까요? 강수현님의 고관절 골밀도 수치인데요. 마이너스 3.5, 척추 골밀도 수치는 마이너스 3.6에 해당을 합니다. 이야. 이 정도 수치는 기침을 하다가 척추 압박 골절이 생긴다거나 아유, 자칫 넘어지면 어디건 뼈가 부러질 수도 있는 골절의 초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와. 아니, 기침을 하다가 뼈가 부러져요? 이게 우리 정상 척추체 모형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의 T 점수가 마이너스 1.0보다는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골다공증이 생기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도전자분처럼 마이너스 3점대가 되면은 이렇게 구멍이 숭숭 커집니다. 너무 심한데? 네, 이렇게 구멍이 뭐야? 숭숭 커집니다. 너무 심한데? 네, 그리고 보면 이렇게 높이도 차이가 나게 되죠. 주저앉아.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나이가 들수록 왜 키가 줄어드냐 이래서 줄어드는 거죠. 할머니들 이렇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이가 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뼈 상태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멍이 완전 승승지. 오, 야, 저걸 보니까 너무 무섭다. 근데 또 괜히 의사 선생님이 겁주려고 그냥 고위험군이십니다만 해도 되는데 의학적으로 없는 용어인데 초고위험군입니다. 괜히 겁주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 설마 그것까지 있을까? 초고위험. 예. 아, 그냥 겁주려고 초 글자를 붙인 건 아니고요. 실제 골대사학회에서 어느 정도일 때 뼈가 부러지기가 쉬운지 또 골절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고위험군, 초고위험군 구분해서 치료나 대처 방침을 정해 놓았습니다. 단순 고위험군을 넘어서 초고위험군은 어떤 분들인지 화면 보고 이야기 드릴게요. 먼저 최근 12개월 내에 골절의 경험이 있다거나 골절의 경험이 과거에 있었으면서 골밀도 수치인 T 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인 경우 또 도전자처럼 골절 경험이 없더라도 골밀도의 T 점수가 마이너스 3.0 미만이다. 그러면 초고위험군에 들어가게 됩니다. 도전자 강수현님의 경우에는 골밀도 점수가 마이너스 3.5에서 3.6이죠. 언제 뼈가 부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초고위험군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실제로도 기침만 해도 뼈가 부러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코로나 유행하던 시절에 네네. 처음에는 기침하시고 막 가슴이 아픈데 나중에 허리 아프다, 등 아프다 병원 왔던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검사해 보면 골절이 발견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골절 초고도 위험군이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면 뼈 건강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골절은 골다공증의 가장 큰 합병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지면 초반에는 말단 부위 뼈들, 예를 들면 손가락이나 발가락, 손목 이런 데 뼈가 부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두껍고 단단한 뼈들, 척추를 비롯해서 대퇴부나 고관절 이런 큰 뼈들이 부러지기 시작을 하죠. 도전자분의 상태는 큰 뼈들이 다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역대급이네. 화면 보실까요? 네. 왼쪽 사진, 네. 고관절이 골절된 사진이에요. 잘 모르시겠죠? 네. 오른쪽 네. 예, 사진 보실까요? 근데 좀 조금 예, CT 검사를 한 사진인데요. 고관절 부위에 저렇게 골절된 것이 잘 보이시죠? 우측이랑 완전 네. 그렇네요. 실제로 저분은 관절이 굳은 것 같다고 보호자분이 병원으로 모시고 왔던 88세 여성분이었어요. 특별히 넘어지거나 외부 충격이 없이 자세를 변경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정도에서도 저 정도의 골절이 발생을 했습니다. 와. 이런 고관절 골절의 경우 골절이 한 번 발생하면 사망률이 최대 25%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골절로 인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와병 상태라고 하죠. 누워서 생활을 하다 보니 결국 와병 생활로 인한 다양한 합병증으로 사망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무서워요. 나도. 아 이거 봐. 아 이거 봐. 어우 이게 뭐야? 몇 조각이야? 왼쪽의 경우는 단순 골절입니다. 네. 다리가 두동 나듯이 똑 부러진 거죠. 네. 이와 달리 오른쪽 분쇄 골절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서 마치 유리가 산산조각 난 것과 유사합니다. 깨져버리네. 네. 분쇄 골절은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면서 뼈가 다 붙지 않을 수도 있고요. 치료 역시 오래 걸리고 더 복잡해집니다. 와. 특히 도전자님의 경우에 이른 나이에 골다공증을 진단받아서 이제 60세밖에 안 됐는데 뼈 나이가 80대가 된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뼈가 강하지 못한 상태로 오랜 세월 지내다 보니까 자칫 넘어지면 단순 골절이 아니라 분쇄 골절, 여러 조각으로 뼈가 부러질 수 있어서 더더욱 위험합니다. 힘들다. 얘기 듣고 보니까 도전자분은 왜 이렇게까지 수치가 안 좋아진 건지 대체 이게 아직 60세이신데 원인이 뭔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타고 나기를 어쩌면 너무 젊은 나이에 저러시니까 그러실 수도 있고. 타고 나기를 좀 그렇게 타고 가는 게 있는 건지 뭐 혹시 가족력으로 또 그런 게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도 궁금한데 혹시 도전자분 혹시 가족력이나 아니면 뭐 어렸을 때 뭐 그런 일이 있었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가족력은 따로 없고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많이 튼튼하게 놓아주셨어요. 그래.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위험한 건지 모르고 방치하고 살았던 게 지금 오늘날까지 와서 이런 결과를 맞은 것 같아요. 많이 반성 중입니다. 과연 오늘의 도전자는 왜 뼈가 이렇게 되셨을까? 일상 관찰을 하면서 그 원인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잘하고 계신다. 다 이쁘다. 집도. 이렇게 따님. 큰 따님이 그래서 저렇게 젊은 나이에 손주까지 있으시네. 세상에. 먹을 거야? 고기? 응, 고기 먹자. 고기? 아침부터? 아침에 잘 먹어야 된다니까. 대패 삼겹에 잘 드시네. 맛있겠다. 밥 먹자. 아유, 먹겠습니다. 근데 많이 먹어. 좀 많이 먹어. 방금 젓가락으로 지금 밥 드신 거 있잖아요. 드라마 먹듯이 먹는데요. 먹었어요. 줘봐. 그렇더라니까. 먹었어요. 줘봐. 그렇더라니까. 뭉덩이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씩 드라마 밥 집어가지고 있어요, 밥 드라마 다 밥. 먹을 이렇게 때까지 집어서 10개도 못 먹고. 먹겠다. 대사 치려고. 그쵸. 그런 줄 알았어. 팍좀 왜? 먹어. 팍팍. 어머 왜? 알았어. 처음 봐요. 어머니. 안 넘어가. 아니 콩나물을 원래 엄마 이렇게 집어 그렇죠. 뭉덩이로 집어서 먹어야지 아삭아삭 식감이 있거든요. 그렇지. 애기도 저렇게 먹는데요. 아이고 도전자분 애기가 저렇게. 이뻐라 잘 먹네. 아이고 시금치 잘 먹네. 근데 원래 저 짱배추 진짜 맛있어. 저 드라마 봐. 고기 한 번만 먹어봐. 진짜 맛있어. 아침에 안 넘어가. 그럼 언제 넘어가세요? 죄송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왜? 하셨는데. 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네. 고기? 내 밥그릇에 반찬 올리는 거. 어머 자식 마음 부모 마음도 저렇게 몰라주세요? 요즘 시대에 영양실조가 어딨냐고. 영시가. 어머머. 영양실조요? 영양실조가 왔다고요? 2년 전인가?
제가 너무 좀 어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피검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영양 결핍이 나왔었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엄청 구박당하고 살고 있어요. 이 시대의 영양 결핍. 그래서 별명이 강영실이에요. 처음에는 사실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지. 제가 지금 아프리카에 기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할 때가 아니고 우리 엄마를 쳐다봐야 되겠구나 할 정도로 그 정도는 생각 못 놀라죠.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놀랬고 그래서 영실이 하면서 사실 제가 영실이. 많이 구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래. 잘 나아지지가 않아요. 딸이 있어야 된다, 딸이. 뭘 다 먹어 엄마. 그 방송일밖에 안 될 거라니까. 잠깐만요. 밥에 뭐가 묻었습니다, 그릇에. 반을 남기셨네. 그것도 어이구. 잠깐만 손 잡아줘야지. 같이 가. 천천히 가. 드신다. 할머니 무릎 아프니까 천천히 가. 알았지? 이거 집에 계단이 있네. 이거 정말 위험하네. 어머, 자, 가자. 힘들어. 어머머머. 블랙 집에 있어? 또 계단이 있어. 잠깐. 하나, 둘, 셋. 이렇게 손주 저렇게 하다가 그치. 아유, 한창 저럴 때여서 애기들 엄청. 떨어진다. 에너지가 너무 넘쳐, 애기는. 할머니가 다리 아파. 잠깐만. 책 읽어줄게. 앉아서 놀아보자, 앉아. 또 있어. 알았어. 없는 거, 이거. 집집마다 진짜 어머님들이 이렇게. 우리 집 같아요. 지금이나마 괜찮은 거지. 진짜 1, 2년 더 있으면 이것도 너무 위험할 것 같아. 잠깐만. 할머니가. 할머니가 다리가 이봐. 다리 아파. 잠깐만. 너무 나 말르셔. 안아줄게. 실제로 저렇게 혼자 업어주다가 허리뼈 부러져서 오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 또 봐. 아우 내려놓으면 또. 아이고 힘들다. 잠들었어. 그러니까 주아 자는 거 봐줘. 할머니 폼을 좋아해. 잠들었어? 애기들은. 봐봐. 그러니까 신기하네. 허리 아파 죽어. 할머니 허리 너무 아파 죽어. 됐어. 내려놓으려고 신기하게 딱 내려놓고 신기해. 아니야, 일어서. 허리 아파. 어떡해. 지금 이 자세도 힘들어 보이시네. 알았어. 아이고. 와, 20분. 야 이거 평상시에도 이런다는 얘긴데. 띠를 이거. 좀 하셔야 돼. 저 애기 저거 저렇게. 우리가 시킨다고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원래 그래도 저럴 큰 텐데. 애가 혼자 놀아주니까 그건 참 다행인데. 뭐해 해결이 안 엄마. 아니, 엄마는 어디가. 아니, 왔네, 딸을. 먹지 좀 말라니까. 설거지. 설거지보다 애 보는 게 더 힘듭니다. 애들 잘 노는데 맨날 이런다. 주건아, 우리 이제 너무 내려갈까? 젊어 보여서 이게 참. 내려가서 커피 한잔 할까? 알았어. 힘들어. 진짜. 힘드네. 아이고. 힘들다. 말도 못하고 진짜. 그치, 딸 고생할까봐 말도 못하시고. 괜찮아. 괜찮아. 이제 자러 갔나 보다, 애기들은. 하지 말래도. 근데 애들이 예뻐서 안 업어줄 수가 없어. 하셔야지 근데 이 계속. 커피도 안 먹어야 애기들 되는 없고 거야? 다 저것만 하나도 먹을게. 하셔야 되는데 건강해야. 그래도 믹스커피 아니라서 다행이다마는. 나 옛날에 10잔 먹었잖아. 그거는 고시였나 하루에 믹스커피로 끼니를 다 때우고 12시까지 수업하고. 제가 원장으로 35년을 있어가지고 아, 학원할 때 미술학원 수업을 35년? 10시간 정도를 하면 틈틈이 쉬는 시간마다 모든 시간에 믹스커피를 먹었어요. 밥 대신. 그거를 제가 한 30년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도전자분은 아니, 모든 걸 다 누가 빨리 엄마를 하셨네. 보고 할머니라고. 이것도 그러게, 30년을 내 벌써 말이. 하셨고. 엄마가 관리를 잘 해야지 잘 먹고. 너도 관리해, 나보고. 나도. 나는 엄마 보고 엄청 관리해. 다른 의미에서 엄마가 모범이. 할 말은 다 하는 따님. 아. 저런 따님이 있기에 지금 몸신의 탄생 출연이 가능하셨던 겁니다. 그래. 잘 됐다. 아이고. 아까 밥상 걱정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일단 어디서 문제가 있냐. 지금 여기서 봤더니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식사량이 그게 뭡니까? 이거는 제가 뭐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심각하잖아요. 밥 요만큼도 다 안 드시고. 네, 그러니까 여긴 바뀌었어요. 우리 막 애 먹이려고 막 쫓아다니면서 먹이는데 맞네. 엄마 먹으라고 올려주잖아요. 이거 완전 바뀌었습니다, 우리 영실이 누님. 큰일 났습니다. 맞아요. 영실이 누님이죠? 예. 우리 영실이 누님. 아니 영양실조 이야기 들은 게 도대체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네, 그 한 2년, 3년 정도 그때 이제 남편이 갑자기 하늘나라 갔거든요. 근데 원래 못 먹던 밥을 그때 더 못 먹었죠. 아, 그래서 원래도 못 먹고 그래도 뭐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고 허리도 아프고 해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피 검사를 하니까 모든 이제 몸에 영양소가 떨어진 거죠. 어휴. 네. 아.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2, 3년 정도 전부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사람 다 된 거고요, 제가. 네. 사람 된 거예요. 네, 사람 됐어요. 예. 아유. 그 밖에 또 선생님들은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어떠세요? 네, 일단 짚어볼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먼저 식사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뼈를 채워 넣기 위한 최소한의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 뼈가 생성되는데 필요한 영양소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당연히 튼튼한 뼈를 만들 수가 없겠죠. 단백질, 칼슘, 비타민 이 모든 게 너무 부족한 식단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믹스 커피도 많이 드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도전자분 믹스 커피 드실 때는 얼마나 드신 거예요? 제가 25살부터 학원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한 30년 넘게 동안 꾸준히 네? 하루에 한 최하 8잔에서 10잔씩 먹었던 거예요. 와. 하루 8. 그게 또 달달하고 좋거든요. 맛이야, 먹고 기가 나면 막 막히죠. 당도 순간 채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바짝 정신이 또 들고. 네, 예. 당연한 질문이긴 한데 우리가 믹스 커피가 뭐 여기저기 안 좋다는 건 아는데 이거 뼈에까지도 안 좋습니까? 네, 당연히 좋지가 않습니다. 어허.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칼슘이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커피입니다. 이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칼슘이나 비타민 등 영양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거기다가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향료나 감미료 같은 첨가제들은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에 이 뼈 건강의 저하와 함께 위염이나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전자분 보니까 저희 엄마랑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예, 근데 아기가 자꾸 업어달라 그래요. 근데 아까 업어줬을 때 끼도 안 하시고 지탱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계속 30분 이러고 있었는데 허리에 진짜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계단도 되게 위험해 보이고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 맞죠? 네, 영상을 보는데 제가 좀 마음이 조마조마할 정도였습니다. 아, 골다공증이 없는 분들은 그냥 삐끗하고 말거나 하는데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자칫 척추뼈가 주저앉는 척추 압박 골절이 될 수도 있어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척추뼈가 주저앉는데 아까 뭐 보여주신 그 모형 때문에 그런지 더 막 실감이 나는데 이건 어떤 상태인 건가요?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기침만 했는데 허리가 내려앉았다. 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척추 압박 골절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기침을 하거나 허리를 숙이거나 자동차가 이렇게 요철을 지날 때의 그 충격으로도 약해진 뼈가 혹삭하고 주저앉는 걸 말합니다. 사진 보실게요. 척추체 뼈 마디가 다른 부위는 깔끔하게 사각형 모양으로 보이는데 표시된 부분은 저렇게 좀 뭉개진 것처럼 보이시죠? 네. 저 부위가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위아래하고 비교해 보면 실제로 이런 뼈는 누르면 퍽 들어갈 듯 퍼석퍼석한 느낌이 좀 들 정도고요. 오른쪽 사진 보시면 저 가운데 있는 뼈의 높이가 저렇게 좀 낮아져 있죠. 네네. 네, 저렇게 저것도 좁아져 있는 주저앉은. 예, 저게 이제 좁아져 있는 부분입니다. 무너진 거죠. 척추 압박 골절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여러 개의 척추뼈가 연쇄적으로 골절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72세 여성분이세요. 처음에 흉추 11번과 12번에 골절이 와서 내원해서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골 시멘트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7개월 뒤에 다시 한번 병원으로 오셨어요. 이번에는 8번 흉추 골절이 와서 이야, 다시 또 같은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7개월 사이에 재골절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분의 경우에 2번 다 주저앉으면서 생긴 골절이었습니다. 이처럼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5명 중 1명에서는 1년 이내에 다른 부위에 또다시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하고 이후에 대퇴골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도 서너 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골다공증성 골절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항상 그 낙상 조심한다고 밖에 나가는 것도 조금 자제하시고 뭐 그러긴 하는데 이게 또 아까 또 화면 보니까 애들하고 놀아주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또 다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1위가 바로 집, 주택 안에
집안에서입니다. 역시 특히 집안에서 어디서 가장 많이 사고가 날 것 같으세요? 욕실 같은 경우 이제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물 떨어뜨리면 우리 엄마가 엄청 뭐라 그러거든요. 왜 물 안 떨어뜨렸냐고. 그래서 막 닦고 건식으로. 근데 거기서 많이 넘어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문지방 넘어가다가 걸려가지고 그치, 넘어지고. 사실 집은 정말 익숙한 공간이어서 어지간한 위험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 안에서 그렇게 낙상 사고가 많다는 건 좀 놀라운데요? 네, 집안에서도 가장 위험한 곳이 바로 아이러니하게 침실이나 방이었고요. 네, 잠자다가 불을 켜려고 아니면은 누우려고 이런 일상적인 일을 하다가 낙상 사고를 당한다는 거고요. 여기에 2위가 바로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고 떨어지면서 낙상 사고가 나타납니다. 위험하지. 네, 이러한 낙상 사고는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일상 생활만으로도 자칫 골절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골다공증, 골절이 위험한 게 골절 한 번 발생할 때마다 다시 재골절되는 위험이 배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관절, 골절 환자 5명 중 1명이 1년에 사망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누워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골절 자체보다는요, 그로 인해서 합병증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누워 있으니까 이제 폐렴이나 폐색전증, 욕창 같은 2차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년 사망 위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도전자분이 어쨌든 역대급 수치라고 그랬잖아요. 막 마이너스 3.5, 3.6 이렇게 심각하다고 하니까 오늘 정말 책임지고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거죠. 있습니다. 골밀도는 업, 골절을 막는 골업 골막 프로젝트를 3주간 진행을 했고요. 오늘 도전자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결과 보시고 꼭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 마이너스 3점대도 좋아질 수 있는 골밀도 세우고 뼈 건강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낙상을 방지할 수 있는 골업 골막 운동법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말 궁금했던 솔루션 같이 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드디어 만나셨어요. 저는 스포츠 물리치료사 김진영 물리치료사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가르쳐드릴 운동은 만세 까치발 들기라는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운동 한번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Y자로 만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상태로 무릎을 살짝 스쿼트 하듯이 굽혀줍니다. 버틸 수 있을 만큼요. 자, 괜찮으십니까? 네. 자,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것만 해도 힘들겠다. 뒤꿈치를 천천히 올려주세요. 그렇죠. 무릎은 모이지 않게 유지해 주시면서 천천히 오케이. 그렇죠. 반대쪽. 힘들겠다. 좋습니다. 좋아요. 쉽지 않습니다. 버텨야 돼요. 악소리 나야 됩니다. 악소리 나야지 뼈가 튼튼해집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잠시 휴식. 이 상태로. 더워라. 20회씩 3회야. 와. 그리고 이제 다른 거. 뭐요? 운동 이거 한 가지예요? 진짜 이렇게 해서 좋아지셨다고요? 와, 안정되죠? 지금 하체 확실히 좋아지셨어요. 할머니 운동하는데 저희가 와, 흔들림 없이. 그때 허리 혹시 모르니까 또 안전하게 저 응원인 것 같은데요? 식단도 바꾸시고. 오리고기, 고기 드시고. 생선에 계란에 아주 좋습니다, 달걀. 약이다 생각하고 드셔야 돼. 할머니 응원하는 눈길. 야, 이게 뭐 완전히 낯선 건 아니지만 식단부터 운동까지 쭉 바꿔서 이제 3주를 진행을 하셨네요. 동작이 굉장히 좀 애매하게 어려운 듯 쉬운 듯 간단한 듯 좀 힘들 것 같은데 저걸로 골밀도 올릴 수 있는 거 맞아요? 네, 단순해 보이는 동작이지만 우습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치십니다. 그래 보이더라. 전부 버티는 동작들로 뼈세포를 자극해서 골밀도가 올라가는 운동이고요. 하체 근력 힘을 키워서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네, 이걸로 마이너스 3점대도 좋아진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만 된다면야 뭐 네. 맨날 만세 부르고 만세 저는 할 것 같은 네, 생각이 저도요. 듭니다. 네. 골업 골막 프로젝트. 자, 3주간의 시간을 마치고 돌아온 도전자분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네. 자, 준비되셨나요, 강수연님? 네. 네. 자, 오늘의 도전자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몽쉘! 어서 오세요.
아니 누가 손주 있는 분이래. 아, 프리티. 어머 세상에. 아야 연락처 좀 주세요. 네. 이야. 모시겠습니다. 이 뒤로 저희와 함께 야. 해주시죠. 멋쟁이 할머니. 누가 할머니라고? 할머니라는 말 하지 마세요. 할머니 아니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언니. 자, 근사하게 아주 기분 좋게 등장을 하셨어요. 예, 인사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80대 할머니 뼈에서 벗어나서 회춘 중인 강수연입니다. 와! 춘이야 진짜. 근데 사실 제가 그 어느 때보다 격하게 반응을 못했던 게 워낙 이쁘셨고 네. 이 뼈라서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없단 말이죠. 네. 네, 그 직접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제가 일단 다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네, 제가 굉장히 걸을 때 조심을 하거든요. 네, 그쵸. 근데 이제 좀 정말 뼈에 힘이 들어간 느낌? 일단 튼튼해졌어요. 아까 춤도 막 추시고 네, 막. 영상으로는 식사를 정말 이렇게 잘하신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저거 사진만 찍고 또 이제 젓가락 이렇게 껄쩍껄쩍 이렇게 하신 거 아닌지 잘 챙겨주신 거 맞습니까? 근데 사실은 네. 엄청난 양이잖아요, 저 양이. 예? 제가 먹기에. 아 본인 먹기에.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항상 딸들이 감시하고 예, 제보한다 그러고 안 먹으면 정말 힘들 거야. 네, 질른다 그러고 우리 제작진한테. 찍고 있어요, 제가 먹는 거. 그래서 끝까지 다 먹어야 되고 손자도 잔소리하고 저는. 할머니 먹으라 그래. 네, 그래서 제가 3주 동안에 엄청 잘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이거 좋은 결과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아무리 그래도 달랑 3주 만에 이거 Y자 요거 좀 한다고 과연 전화가 좋아질까요? 우리 도전사님 얼마나 지금 내가 소원이 있다 이 정도는 낮춰졌으면 좋겠다 수치가 있으신지. 네, 제가 60이니까 네. 50. 53주 만에. 조사는 80이 나왔는데 그냥 60은 그냥 저까지 그냥 내려가네요. 제가 마음은 청춘이라고. 그러면 6주하고 나면 10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괜찮으신 거죠? 네. 네, 속과 겉이 같은 여자로. 자, 골막 프로젝트 결과 공개합니다. 이야. 도전자분도 모르거든요. 네. 보시면 봐야 돼. 골밀도 0.5. 골밀도 0.5. 지금 야. 골밀도가 이거 3주 한다고 이거 Y 3주 이거 하고 0.5가 올라가죠 뼈가? 저희는 점만 보고 있는 건데 아래쪽에 아래에 있던 것이 위로 노란색 쪽으로 올라붙었어요. 이거 어떤 결과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이야. 아직 좀 빨간색 구간이 있기는 해요. 이게 이제 노란색 쪽으로 많이 올라가셨죠. 3주 됐습니다. 맞아요. 네. 3주 만에 그래도 저 정도 올라간 거 굉장히 좀 놀라운 수치이고요. 아까 이제 이야기 하셨던 대로 뭐 50대까지는 아니에요. 50대까지는 아니고 저 정도면은 80대 뼈 나이에서 네. 이제 한 10살 정도 어려진 10살 정도 어려진 10살 만에 10살이 진짜가 10년이 젊어지셨어요. 이게 그래서 되네. 10살 정도 어려진 상태가 되었고요. 네. 이제 3주니까 계속 열심히 하시면 계속 해야지. 이제 원래 나이 찾아갈 수 있겠죠. 네. 60대로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더 열심히 하시면 원하시는 50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다리면 되겠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자 지금 결과 같이 보셨잖아요. 네. 예. 제가 엄청나게 3주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10살은 정말 대단한 거고요. 저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다음에 저 한 번 더 불러주세요. 50대로 꼭 맞춰올게요. 맞춰오겠네. 자발적으로 예. 자, 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그 운동 모든 분들에게 권하실 거죠? 네, 다리가 정말 허벅지가 단단해져요. 네, 두들두들 떨리는데. 네, 네. 그렇다면 그것도 유민상 씨가 하는 걸 저희가 봐야겠죠? 네. 제가요? 자, 김진영 몸신 메이커 모시고 운동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골밀도를 높여줄 운동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워낙 그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기대가 돼요. 어떤 동작이죠? 네, 골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뼈에 체중을 실어서 버티는 동작들을 해야 뼈 세포가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플랭크나 브릿지 동작같이 버티는 동작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뼈 근육이 약한 분들이 따라하면 자칫 관절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치지 않으면서 뼈 주변을 자극해 골밀도를 올리고 고관절 부분의 근육을 강화해서
낙상을 막아 골절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맨몸 스태퍼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네네. 그 스태퍼 그 발로 이렇게 박는 거.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는 그냥 진짜 그거는 그냥 신난 보라. 네, 신나는 보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구가 또 있죠. 예, 계단.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두 분 아주 복장 바뀌시더니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완전히 리프레시 되신 것 같아요. 날씨 한번 원하십니까? 딴 분한테 물어보세요. 맞습니다. 이 운동은 스태퍼 기구 없이 맨몸으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인데 지금부터 운동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손을 머리 위로 Y자로 뻗어 주십니다. Y자로 쭉 뻗은 다음에 발의 넓이는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고 무릎은 통증이 없는 한에서 부하를 견딜 수 있을 만큼 조심히 내려가 줍니다. 선생님 원래 딱 기본이면 어디까지 내려가요? 보통은 스쿼트 자세까지 내려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휴, 못해요. 네. 자, 이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 네. 그다음에 뒤꿈치를 번갈아 가면서 왕복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뭐 얼마나 해줄까요, 그걸? 보통 양쪽으로 한 번씩 20번, 휴식 30초 유지하면서 총 3세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 쥐나겠는데요. 힘들어. 오른쪽 발 한 번 하면 그게 한 번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1, 2. 네,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 아마도 이제 뼈가 좀 약하신 분들 중에는 좀 연세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을 드는 동작들이 조금 힘든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맨몸으로 하기에 부담이 된다면 앞에 의자 같은 걸 놔두고 네. 천천히 앉아서 뒤꿈치만. 네, 발 뒤꿈치만 먼저 이거부터 낮추고. 예. 하게 되고 손을 올릴 때 엄지손가락이 천장을 바라보면서 올리게끔 하고 네. 그다음에 등 쪽에 자극을 유지한 상태로 네. 무릎을 구부리고 뒤꿈치를 번갈아 가면서 움직일 때 무릎이 안쪽으로 말리는 동작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네. 최대한 무릎이 발끝 두 번째를 향해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예, 간격 유지하고. 네, 유지한 상태로 동아리를 이건 많이 힘들어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기에는 쉬워. 보기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이거 하는 동안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아. 목이 처지지 않도록. 근데 팔은 왜 올려요 대체? 네. 우리 골다공증 환자들이 경우 작은 충격에도 압박골절의 위험이 있는데 있는데 그래서 등 쪽에 있는 신전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만세하는 동작을 함으로써 흉추가 조금 더 신전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그 상태로 버티면서 등 쪽 그리고 어깨 사이 쪽에 있는 근육 척추 기립근이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럼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도전해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도전. 옆에 분 자세히 지도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제가 또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에 이런 사연이 왔어요. 어머니께서 유인상 씨 진행하는 몸짓을 잘 보고 있다. 어머니가 너무 웃으면서 보시길래 어딜 보나 했더니 유인상 씨 운동하는 장면을 보고 웃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그 장면 갑니다. 네. 자, 먼저 엄지손가락을 하늘을 바라본 상태로 주먹을 살짝 가볍게 잡아주시고 이렇게요? 네, 그 상태로 Y자로 만세. 할 수 있는 만큼. 그렇죠. 오, 많이 올라간다. 올라가지 않도록 친입. 앞에 보고. 네. 그 상태로 무릎은 통증이 없는 선에서 가볍게 내려가요? 네. 자, 여러분 벌 받는 거잖아. 자, 그 상태로 여기 등 쪽에 자극을 인지한 채 최대한 유지해 주시고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실게요. 괜찮아요? 내려가세요. 저는 이게 다 내려온 건데요. 네. 좋습니다. 네. 제 무릎이 여러분 안 좋았죠. 맞아. 좋아요. 그 상태에서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게 뒤꿈치를 번갈아 가면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한 세트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번갈아 가면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한 세트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 이거 뭐야? 하나씩 아니었어요? 넷, 왕복이 하나입니다. 다섯, 왕복이 하나예요? 넷, 여섯. 아까 선생님만큼 안 했잖아요. 더 하실게요. 여덟. 좋습니다. 선생님 생각보다 등이 아프네요. 그렇지. 좋아요. 그럼 제대로 하시면 열. 등도 아프고 이 모양 맞는 거예요 선생님? 팔꿈치를 쭉 펴주시고. 아까하고 다르죠? 이거 나이스가 벌 받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거 벌 받는데. 넷, 다섯. 무릎 이 정도면 할만합니다. 제가 여섯. 원하는 높이만 하니까. 좋습니다. 일곱, 여덟, 와 이게 전신이구나. 아홉, 선생님 잘못했어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열.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잘못했어요. 오. 전신이구나는 어떤 점에서? 이게 여기 다리도 뭐 당연한 얘기고요. 네. 이걸 버티고 있는 이 힘도 들어가고요. 여기 등부터 해서 여기 팔, 어깨 이게 다 들어갑니다. 힘이 이렇게. 힘들어. 야 쉽지 않다. 잘하셨어요. 운동 된다.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니다. 이게 장난 아니다. 알겠습니다. 보긴 쉽더니. 자, 그러면
뭐 저희 프로그램에 정말 날쌘돌이. 정말 저의 강적이죠. 저의 강적이에요. 개그맨보다 더 재밌는 그녀. 좋습니다. 황보라 운동. 보라 씨 엉덩이에 빼진 거 봐, 여러분. 옆에서. 이게 오리 운동이 너무 나왔지 이거 지금. 아니, 좋습니다. 빨리 이게 맞아요? 빨리 합니다. 빨리. 자, 이 상태로 코어 유지해 주시고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끔 조금만 더 여기 쪼이게. 오케이, 어디를? 유지. 아, 등. 견갑골. 장난 아니죠. 좋습니다. 이 상태로 뒤꿈치 올려보겠습니다. 하나, 뒤꿈치 올려보겠습니다. 하나, 좋아요. 둘, 셋. 가벼워. 넷, 좋아요. 무릎이 안으로. 오케이, 마지막 하나, 앉아다리. 하나, 바로 여기. 마지막 하나, 앉아다리. 하나, 바로 여기. 지금 너무 또 춤을 바깥으로. 너무 또 춤을 바깥으로. 네, 그만하시겠습니다. 장난 아니지? 땀난다. 나도 땀나. 와, 전신 운동이에요, 진짜로. 저희가 아까는 한 동작으로 요거 하고 가능하겠어요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 이걸 3세트씩 한대요. 매일. 정말 여태껏 많은 운동 저희가 경험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제대로. 정말 전신 다 쓰는데 간단한 동작이에요. 네. 진짜 좋아요. 네. 강추 여러분. 선생님 이게 막상 해보니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손 들고 등 근육에 허리에 배, 코어에 다리, 허벅지 안 아픈 데가 없고 엄청 운동이 되는데 우리 또 애인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맞아요. 궁금합니다. 네. 네, 아까 영상에서 꾸준히 드시던 거 시크릿 솔루션 감춰 있던 거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봤어요? 그럼요. 네네. 꼭 봤죠. 자, 졸업 골막 프로젝트 여기에 더하여서 시크릿 솔루션 알아보겠습니다. 자, 뼈 나이 80대였던 오늘의 도전자가 10살이나 뼈 나이를 젊게 만드셨습니다. 이 프로젝트 내용 가운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는 한 가지 그렇죠. 시크릿 솔루션 알아보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오늘의 시크릿 솔루션의 정체는 바로 이겁니다. 이 가루는 뭐예요? 네. MVP. 아하. 도전자님이 3주간 매일 드신 게 이 MVP인 거예요? 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었습니다. 무언들 하루를 빠뜨려셨겠습니까? 네. 정말 성실하게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셨는데요. 선생님 MVP 설명해 주실까요? 네, 도전자분의 골밀도를 채워주고 또 뼈가 단단해지는 골 강도까지 좋아져서 골절을 막는 데 도움을 준 게 바로 이 MVP입니다. MVP는 밀크 베이직 프로틴의 약자로 우유 속에 약 0.005%의 극미량만 함유된 성분인데요. 우리가 우유를 끓이면 하얀 막 형태가 생기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거 건져서 먹는 것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막을 우리가 유청이라고 하는데 그 유청에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알칼리 성분만 추출해서 만든 게 이 MVP입니다. 이 MVP가 골밀도를 채워주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뼈가 우리가 보기에는 단단해 보여서 평생 그대로 있을 것만 같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와 뼈를 형성하는 조골세포가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새로운 뼈로 교체가 되게 됩니다. 이때 MVP가 이 두 가지 세포가 일을 조화롭게 잘 하도록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뼈는 1년에 약 10%씩 새로운 뼈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10년이면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전신의 뼈가 한 번은 싹 다 교체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10년이면 새 뼈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아기 낳고 확실히 10년 전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옛날에 진짜 그래. 짱짱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동작들이 웃긴 거였나? 그렇죠.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 그리고 아까 도전자님이 50대 초반에 뭐 골다공증 진단받고 10년도 안 돼서 네. 그 뼈가 확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도전자님 뼈가 교체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네, 맞습니다. 이제 도전자 선생님은 뼈를 만드는 세포와 뼈를 파괴하는 세포가 조화롭게 뼈를 만들어내는 일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뼈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래된 뼈를 파골세포가 갉아먹고 또 그 자리를 조골세포가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이 뼈를 파괴하는 세포가 너무 빠르게 일을 하고 또 새로 뼈를 만드는 이 조골세포는 일하는 능력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골다공증이 생기는 건데요. 결국은 우리가 공사로 치면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이때 MVP는 이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를 좀 억제를 해서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MVP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수컷 쥐의 골수세포, 즉
뼈를 만드는 일을 하는 세포죠. 이 세포를 배양한 후에 뼈 파괴 물질을 투여한 실험인데요. 자, 왼쪽에는 세포에 뼈 파괴 물질만 넣은 것이고 이 오른쪽은 뼈 파괴 물질과 함께 MBP를 투여한 건데요. 자, 보시면 왼쪽 세포는 파괴 세포가 작용을 해서 뼈가 손상되면서 하얗게 빈 공간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반면에 오른쪽에 MBP를 함께 투여한 세포에서는 뼈 파괴 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막아서 골밀도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혹하네. 뭔가 좀 되게 촘촘한 느낌이 드는데 우리 도전자님도 50대 때 골다공증 진단 받으셨다고 했는데 특히 이 나이 때 뼈가 건강에 특히 조심해라 이런 이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특별한 나이대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 원래 20, 30대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와 뼈를 형성하는 조골세포가 균형 있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우리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는 시기가 오죠. 바로 이 완경기가 되면은 뼈를 형성하는 이 조골세포의 수는 줄어들게 되고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아하.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왼쪽은 40대 여성의 뼈 파괴 세포를 현미경으로 본 것이고요. 이 세월은 오른쪽은 70대 여성의 뼈 파괴 세포를 본 겁니다. 한눈으로 봐도 70대 여성의 뼈 파괴 세포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된 수치도 있습니다. 40대와 60대의 뼈 파괴 세포의 수를 살펴봤더니 40대에는 489개였던 뼈 파괴 세포가요. 60대가 되자 939개로 약 92%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뼈 건강은 실제 나이에 따른 골절 위험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과 척추 골절의 위험도 모두 50세 이후로 10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 병상에 누워 생활해야 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누워 지내게 되면서 압박성 궤양, 즉 욕창 같은 2차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최대 약 66%까지 높아져 노년 사망 위험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파괴 세포를 뭐 그렇게 못하게 억제를 했으니 뼈를 형성하는 세포가 또 일을 잘하게끔 그렇게 또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또 깔끔하게 일을 해줘야죠. 그래서 MBP가 뼈 형성을 돕는 오스테오칼신이라고 하는 물질을 증가시켜서요. 뼈 형성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오스테오칼신은 뼈 속에 있는 유기질과 무기질 같은 성분들이 뼈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접착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오스테오칼신 호르몬이 많을수록 뼈 속에 좋은 성분들이 잘 붙어 있어서 단단한 뼈를 만들어서 뼈의 밀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스테오칼슘, 우리 몸속에서 접착제 역할을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과 무엇을 달라붙게 만들어주는 걸까요? 네, 대표적인 게 뼈에 중요한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에 붙어 있어야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건데요. 가끔 혈액을 타고 돌면서 엉뚱한 곳에 쌓이기도 합니다. 만약 칼슘이 혈관에 붙어서 쌓이게 되면 혈관 석회화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이때 오스테오칼신이 혈관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칼슘을 뼈로 다시 끌고 가서 뼈에 부착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MBP가 오스테오칼신을 증가시켜 칼슘이 뼈에 제대로 붙을 수 있게 도와 뼈의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네, 실제로 한 연구에서 35명의 건강한 성인 여성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에 이 한쪽에는 MBP를 6개월간 섭취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 MBP를 먹인 그룹의 혈청 오스테오칼신 농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MBP를 섭취한 그룹에서는 골밀도 역시 1.57%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수치는 대조군이 0.13% 증가한 것에 비해서 무려 12배 높은 수치인데요. 사실 골밀도가 1.57% 증가했다고 하면 별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골밀도가 10% 증가하게 되면 이 골다공증의 발병률을 약 13년이나 늦출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골밀도가 1, 2% 증가했다는 건 소중하네요. 매우 유의미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MBP를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먹기보다는 그냥 만약에 우유로 먹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구차하게 한번 먹어본다면 가능할까요?
마음을 굉장히 굳게 드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얼마나 네. 먹어야 예. 될까요? 이 MBP의 하루 권장량이 40mg 정도인데 우유 속의 MBP 함량은 약 0.005%거든요. 가만히 곱하기 나누기. 결국에 하루 권장량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우유 200ml 기준으로 하루에 130잔을 130잔. 아무리 유민상 씨여도 130잔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한 120잔 정도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렇군요. 예, 질문 있어요? 네, 질문해도 네네. 돼요? 제가 그 골다공증 걸렸을 때 제가 이미 완경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번 솔루션으로 인해서 제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혹시 완경기 이후에도 이렇게 다시 좋아질 수 있는지 한번 나가면 질문을 좀 해달라고 주위에서. 네. 완경기 이후에도. 네. 사실 MBP가 완경기 여성들의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완경기 여성에게 12개월 동안 MBP를 매일 섭취하게 했더니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지표가 감소하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평균 연령이 50.5세의 여성들에게 6개월간 이 MBP를 섭취하게 하고 척추의 골밀도를 측정했는데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은 그룹은 골밀도가 0.66% 감소한 반면에 MBP를 섭취한 그룹은 골밀도가 오히려 1.21%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MBP가 완경기 여성들의 이 무너지는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럼 아까 수치로 골밀도가 좋아진 건 봤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뼈 밀도도 중요하지만 뼈 강도도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그 골 강도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MBP는 골 강도를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낙상 골절 관련해서는 골의 밀도뿐 아니라 골의 강도, 외부 충격에도 잘 부러지지 않는 강도도 중요한데요. 쉽게 건물로 비유하자면 골 밀도는 시멘트, 골 강도는 그 속의 철근 같은 구조입니다. 시멘트 양이 아무리 많아도 철근이 약하면 우리가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없듯이 뼈의 밀도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충격을 버텨내는 힘이 약하면 결코 그 뼈를 건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골밀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도 충격을 가했을 때 골 강도가 약한 경우에는 뼈가 찌그러지면서 부러질 수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 골 강도가 강하다면 충격을 버텨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골절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MBP는 이런 골 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65세에서 86세의 완경기 여성에게 1년 동안 MBP를 섭취하게 했더니 골 강도가 1.5% 증가한 반면에 이 MBP를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은 오히려 골 강도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저하고 이제 그 하체 라이벌이신 우리 정상미 약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MBP 그냥 아예 이 잔으로 130잔을 먹으면 안 되겠죠? 주의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MBP는 우유에서 추출한 성분이기 때문에 우유 알러지가 있거나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에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또 임산부나 수유부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식약처로부터 이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섭취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멋진 도전자와 함께한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온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 아파. 자꾸 짐승한테 뜯어먹히는 통증. 너무 무서운데 이거. 자칫 방치하다 보면요 무릎 통증이 전신의 통증 버튼을 눌리게 됩니다. 무릎에서 시작된 전신의 통증 버튼. 무릎 통증을 잡아라입니다. 저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저것도 매일매일 할 수 있겠네. 이게 이것만 하고 있었는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신! 이렇게 된다고요? 나보다 나오시. 즐거운 채널